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아침을 집에서 먹고 출근을 합니다. 밥을 드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요즘은 간단하게 빵이나 우유 같은 걸로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요, 아침 식사를 대부분 밖에서 해결한다고 해요. 중국 사람들이 아침 식사로 가장 즐겨 먹는 음식이 바로 유타오하고 더우짱이라고 하는데요. 아침 시간에 길거리 노점 식당에서 이 유타오와 더우짱을 먹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과 중국이 아침 식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똑같지만 풍경은 이렇게 다르네요. 우리가 아침밥을 보약이다, 빼놓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뭘 먹든 꼭 아침은 챙겨서 드시기 바랍니다. 김범수가 노래합니다. 집밥.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은 뭘 드셨습니까? 오늘 아침은 제가 이제 그 중국 음식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중국 식당에서 매점에서 사오는 그 마화랑 그다음에 이제 그 따뜻한 콩국을 먹었습니다. 아, 따뜻한 콩국. 네. 한국에서는 콩국을 콩국수에 차갑게 먹잖아요. 네, 좀 차갑게 먹죠. 중국에서는 콩국을 거의 따뜻하게 먹거든요. 네. 그래서 좀 걸게 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이제 콩국을 따뜻하게 해서 그 기름에 약간 튀긴 그 떡 종류를 이렇게 찢어서 넣고 설탕 넣고 아침 식기니로 한 끼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북방에서 주로 이렇게 먹죠. 아, 그럼 제가 얘기한 유타오, 더우짱 예, 이게 맞습니다. 바로 그런 건가요? 예, 맞아요. 지금 중국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 지역에 가면 아침 식당이 4시부터 운영하는 식당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 나가는 분들이 와서 4시부터 제가 알기로는 오전까지 운영을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와서 이제 주로 이제 밀가루 음식, 왜냐하면 한국에 들어온 동포들은 그 한족들 포함해서 동북 삼성 사람들이 많으니까 북방 음식, 그래서 밀가루랑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방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요条豆浆 먹는 분들도 있고 찐빵 아니면 속이 있는 그런 고기 만두, 작은 만두에다가 좁쌀죽이나 어떤 다양한 그런 그 죽 종류가 많더라고요. 죽 종류 맞아요. 아침은 너무 이렇게 밥이나 좀 그 소화가 잘 안 되는 걸 먹기가 중국 분들 좀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잘 넘어가는 거. 죽 종류 아니면 탕 종류. 그리고 안에 건더지가 없는 이제 콩국처럼 이런 걸 좋아합니다. 제가 중국 청도에 갔을 때인가 그때는 그 밖에서 약간의 자그마한 포장마차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죽하고 팥찐빵 이런 것도 팔고 고기만두도 조그만 거 팔고 막 그래서 아침마다 너무 좋다. 우리가 찾아 먹지 않으니까 막 중국의 대부분 지역은 아침 식사를 집에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 일어나면 출근길에 그 포장마차가 대부분 한 8시쯤엔 다 접어요. 일찍 시작해서 접는데 지나가면 자전거 타고 가거나 아니면 거기 가서 가게 가서 잠깐 세워서 한 10분, 20분 안에 간단하게 먹는 아침 식사를 하고 이제 출근하거든요. 근데 혹시 그 찻잎으로 만든 그 찐 계란을 드셔봤나요? 차잎에다가 계란을 이렇게 담그면 그 간장조를 담그면 굉장히 향이가 크거든요. 아침에 자단에다가 계란 하나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죽에다가 작은 그 만두도 너무 큰 만두 안 먹고 한 입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제 혼돈 같은 거. 혼돈 작은 물만두. 그런 거를 그냥 후루룩 먹고 출근을 하죠. 그래서 북방에 가면 남방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아침 식사를 집에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적으로 느꼈던 게
따뜻한 것을 맞습니다. 가볍게 먹더라고요. 네, 거의 차가운 거를 잘 안 먹습니다. 이게 아침 식사를 아침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거의 이제 식당 가면 따뜻한 차를 주잖아요. 네. 그래서 무침채 빼고는 거의 냉채 그 차가운 거를 잘 안 먹죠. 그러니까 아침도 딱 따뜻하게 먹고 든든하게 해서 학교 가거나 출근 가거나. 네. 그리고 제가 정말 맛있게 먹었던 게 그 식당에서 주는 좁쌀죽이 메뉴가 따로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진짜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좁쌀죽은 처음 먹었다. 조금 한국에 있는 그 쌀하고 조금 다른데 이게 약간 그렇구나. 그 찰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좁쌀인데 알갱이가 조금 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면 그 뭐 굉장히 걸쭉하지도 않으면서 또 이제 목에 넘어갈 때는 너무 부드럽게 넘어가니까 저도 이제 좁쌀죽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 진짜 집에 와서 한번 해봤거든요. 예.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거기에 그냥 좁쌀만 들어가는 거 아니라 또 자기네만의 비법이 있어요. 그렇겠죠. 다시 한번 가면은 꼭 먹어봐야 되겠다 하는 그 레시피 1호가 그 좁쌀죽이었습니다. 아, 맛있는 얘기를 하니까 침이 자꾸 넘어가서요. 행복의 채통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이 중국 길림성 안도현의 이정복 씨 진정한 효도라는 글입니다. 제가 먼저 소개할게요. 아침에 문 밖에 나서니 한 구역에 사는 강할머니가 날 보고 다 읽어본 잡지를 좀 달라는 것이었다. 책 보기 좋아하는 아내가 해마다 여러 가지 잡지를 주문하는 것을 동네에서 다 알고는 이렇게 달라는 것이다. 아유, 잡지가 몇 개 있었는데 장모님이 다 가져가서 없어요. 아, 이렇게 잡지 좋아하시면 아들 보고 주문을 좀 해달라고 하세요. 그렇잖아도 몇 번이나 말해본 적 있는데 심심하면 텔레비를 보면 되지 않느냐 하면서 말 안 들어줘요. 난 텔레비보다 책을 더 좋아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나절로 주문하자고 하니 돈이 따라가지 못해서. 홀로 사는 이 노인은 80세가 거의 되는데 농촌이다 보니 돈이 푼푼하지 않다. 하지만 책 읽기를 좋아하는 분이다. 내가 혹시 신문이나 책을 들고 다니면 제껏 나한테 다가와서 무슨 책인가 하면서 부러워하는 기색이었다. 몇 번인가 밖에서 놀던 사람들이 깔고 앉았던 신문도 주워서는 그 자리에서 눈을 찌푸리며 읽는 것을 보았다. 마음이 측은해졌다. 자식이 여럿이나 되는데 한국에 간 자식도 있고 좋은 단위에서 월급 많이 타면서 사는 자식도 있는데 돈이 딸리워서 엄마한테 잡지를 주문해 주지 않는 것이다. 취미를 좀 존중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또 몇 집 건너 살고 있는 한 할머니는 신문을 읽기 특히 좋아하는데 아들 보고 우체국에 가서 주문해 달라고 하면 나이 많은데 무슨 신문인가 하면서 말을 듣지 않아서 나한테 부탁을 해서 내가 2번이나 주문을 해드렸다. 그랬더니 술 한 병 가지고 와서 감사를 표시한다. 이 2가지 사실을 보면서 생각이 깊어진다. 사람이 늙어가면 사회생활이 적어지면서 정신상에서 많이 공허하게 된다. 이웃 간에도 접촉이 많지 않다. 그러니 얼마나 고독할까. 그 공허한 마음을 책 읽는 방식으로 달래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한 노인이어도 세상 물정을 알고 싶어 한다. 나이가 들어도 책을 많이 읽는다면 치매 예방에도 좋고 또한 일종의 정신 문명의 추구이기도 한데 왜서 그런 갸륵한 마음을 찬성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간다. 자식들은 하루가 멀다 하게 친구들과 휩쓸리면서 술도 마시고 여러 가지 모임도 조직해서 놀 때면 부모의 고독해하는 마음을 한 번이라도 헤아려 봤을까. 부모한테 돈을 드리는 것도 효도지만 늙어가는 부모의 취미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도 효도인 것이다. 라는 글입니다. 김관우 씨.
그 노인분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신 것 같아서 그렇죠. 참 감사하네요. 네. 사실 나이 드신 분들도 취미가 있고 그 취미를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쵸. 보통 이제 그 자식들은 사실 불효가 아니라 그냥 나이도 있으신데 왜 이거 하냐 집에서 텔레비나 보시고 네, 그냥 편하게 계셔라. 네, 맞아요. 네. 아무것도 하지 마 편하게 계시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본인이 그 정도 나이 들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80대인데 무슨 책을 보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웃에 사는 또 다른 할머님은 남이 깔고 앉아 있었던 그런 신문까지 갖다가 네. 보시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네. 그 연세에 있으셔서 네네. 눈이 아파서 못 보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죠. 사실 나는 아직도 젊으니까 세상 물정이 어떤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알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어서 저는 이제 부모님 보면 이전에 책을 많이 읽으셨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눈이 아프신지 책을 잘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컴퓨터를 클릭하는 방법.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영상을 핸드폰에서 본인이 찾고 싶은 영상. 예. 영상은 이제 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가 알고 싶은 관심사를 얘기해 주니까. 네. 근데 그거 배우는 시간이 생각보다 몇 번 클릭인데 꽤 오래 배우시는데 네. 그 인내심 있게 계속 가르쳐 주니까 뭐 잘 하셔서 네, 지금 또 뭐 물론 이제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네네. 하지만 이것도 취미를 하나를 만들어주지 않았나, 좀 존중해주지 않았나 이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시고 나면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무래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맞아요. 해드리는 것도 진정한 효도 중에 하나예요. 저희 이제 유교문화 활동하다 보니까 연세 네. 있으신 분들이 핸드폰을 바꾸시면 네. 원래 핸드폰과 다르기 때문에 이게 잘 다루지 못해요. 한참 배워야 되죠. 그래서 생각지 않게 자기가 지금 전화 다 네네. 끄고 꺼야 되는데 끄지도 못하거나 아니면 카톡으로 뭔가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데 네. 엉뚱한데 전달하거나 예. 그런 거를 와서 물어보는데 이분들도 지금 시대하고 막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하는 그렇죠. 모습이 네.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존경스럽기도 하고 자식들한테 왜 안 물어봐나 이렇게 물어보면 인내심이 없대요. 그냥 전화 주고받고 네. 하면 되지. 그러면서 글자 엄청 큰 거. 네. 이거 굉장히 큰 것만 딱 주고 부모님이 이걸 가지고 카톡도 보이스톡도 하고 뭐 한다는 거를 페이스북도 하고 하는 거를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한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강할머님은 책을 이렇게 좋아하시면 그러니까. 주변에서 좀 이렇게 다 읽으신 책이나 이런 것들 좀 그 아파트 현관 앞에 좀 내다 놓고 서로 좀 공유해서 읽을 수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는 옷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네, 선물 그렇죠. 준다 하는데 책을 선물 준다 해도 이 사람 책을 좋아하지 이러는데 혹시 이 아파트 단지에 누군가는 네네. 책을 읽고 싶어 할 수도 있으니까 또 생각해 보니까 안 쓰는 책장을 밖에 놓고 뭐 이쁘지 네. 뭐 크게 아파트에 어떤 그 영향 안 준다면 안 쓴 책 갖다 꽂아 놓으면 또 너무 그렇죠. 좋을 것 같은데요. 본인이 다 읽은 책들 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권해주고 싶은 책들 맞아요. 이런 거 좀 꽂아놓으면 보고 싶은 사람이 또 가져가서 보고 다시 네. 꽂아놓고 그것도 그게 좋은 아파트 방법이네요. 단지에. 예. 저도 이제 책이 많은데 그쵸. 이 책을 버리기는 또 너무 아깝고 맞아요. 또 누구를 많은 양을 주기도 그분도 부담스럽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동네 할머니들이 책 좋아하는지 좀 알아봐야 그렇죠. 되겠습니다. 네. 부모님한테 사실 뭐 용돈을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물론 효도입니다. 근데 어머님이 요즘 뭘 하고 싶어 하나? 아버님은 어떤 걸 좀 하고 싶어 할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거나 하면 맨날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들이 문의하는 거, 좀 관심 있는 거 이런 거를 시간 내서 좀 봐야 되는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또 부모님과 얘기하다 보면 맞아요. 엉뚱한 얘기를 하다가 끝날 때가 많더라고요.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맞아요. 진심 막 어머니가 필요하신 게 뭔가 이런 데 대한 대화는 많이 안 나누고 또 헤어지게 되고. 저도 본인 아니게 부모님을 나이 있는 사람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친구 취급해야 되는데 네. 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부모님 안 하겠지. 이거는 부모님 그치. 다리 혹시 아프겠지. 못하겠지. 네,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좋아하냐 이거 물어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반성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 편지를 주신 이정복 씨 덕분에 저희가 진정한 효도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염수연이 불러줍니다. 효도.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편지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 김관우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일요일의 지구전이라는 글인데요. 전춘아 교수님이 소개합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다. 나는 또 온 하루 지구전을 벌려야 한다. 관우야, 빨리 일어나야지. 어머님이 부름소리에 나는 할 수 없이 일어나야 했다. 잠을 자고 싶은데. 오늘은 장문반에 가야 한다. 나는 정말 가기 싫었다. 그런데 또 어머니에게 말할 용기도 없었다. 밖에 나가니 눈꽃이 흩날리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추움을 견디고 장문반에 도착했다. 점심밥을 다 먹고 영어반으로 향했다. 영어반에서 4장 시험지를 써야 한다. 생각만 해도 머리가 땡해졌다. 시험지 문제는 하나하나가 바빴다. 게다가 선생님이 또 반 시간만 주어서 나는 골이 아팠다. 매 문제를 풀 때마다 머릿속에서 벌이 윙윙 날아다니는 것 같았다. 그런데 나는 또 기타반에 가야 한다. 머리 안에 있는 벌들을 그대로 인 채 기타를 치니 무슨 노래를 어떻게 쳤는지 기억도 안 났다. 수학반에 왔을 때는 머리에 있는 벌들 다 날아갔지만 대신 온몸이 녹자지근해졌고 손이며 팔이며 쑤시는 듯 했다. 문제를 푸는데 하나도 맞지 않았다. 선생님이 막 신경질을 쓰실까 했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침대에 쓰러지고 말았다. 관우야 일어나. 어머니가 깨워서야 일어나서 저녁밥을 먹었다. 아유, 이제 숙제를 해야지. 어머니가 재촉했다. 책상에 앉았지만 공부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책상에 엎드려 잠들고 말았다. 꿈에 나는 온 하루 학습반이 없이 뛰어노는 자기를 보았다. 네. 아이고. 학생들이 진짜 어찌 생각하면은 학교 공부해야죠. 또 네. 밖에 나가서 또 학원 다니면서 공부도 해야죠. 맞아요. 그 숙제도 해야죠. 네. 어쩌면 정말 꿈처럼 온 하루 학습반 없이 실컷 뛰어노는 그런 꿈을 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나이 때는 네. 어떻게 보면 정말 놀고 싶은 애들도 많을 그렇죠. 건데 똑같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올 때 제가 이제 그 창문을 정서 다 하고 이제 그 차 마시면 창문을 내다보는데 네. 요 시간이 이미 벌써 10시가 넘었거든요. 네네. 어떤 남자애가 정말 거북이 기어다가다시피 걔가 지각했는데 네. 정말 너무너무 학교 가기 싫은 모습을 가방 메고 정말 한 발짝 걷고 하늘 봤다가 또 한 발짝 걷고 땅을 봤다가 그래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네. 그 친구 들어갈 때까지 제가 계속 봤는데 네. 정말 그 한 100m도 안 되는 길이거든요. 예. 저는 힐링이 됐어요. 걔가 너무 가기 싫어하는데 가야 되니까 그 천근만근한 다리로 네. 가는 모습 보면서 우리 그 김관우 학생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네. 그래도 좀 지각은 했지만 천천히라도 가야지라는 마음을 박수를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택권이 없잖아요. 네. 어머니한테는 허락받을 수도 없고 또 선생님한테 그렇죠. 얘기하면 또 혼나고 네. 어떨 때는 애들도 정말 피곤해서 쉬고 싶을 건데 뭘 얘기하면 다 핑계라고 얘기하니까 네. 어떻게 보면 진짜 어른들이 벌이 머리에서 막 윙윙 날아다니면 정말 누워서 링결 맞아야 되는데
애들이면 그냥 꾀병이다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아이 뭐 다른 친구도 다 하는데 왜 안 가려고 그래? 뭐 이렇게 하면서 맞아요. 또 보내는 게 부모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머리 안에 벌들이 그대로인 채로 그래서 기타를 쳤더니 아무것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당연하죠. 저는 진짜 어릴 때 생각하면 학교에 수업이 그렇게 과제가 많지 않아서 그랬죠.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저녁밥이 굉장히 맛있었던 기억이 네. 나는데 이유가 정말 모든 애들이 땀이 그렇게 날 정도로 얼굴 놀잖아요. 집에 오면 정말 얼굴이 고양이 얼굴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잘 뛰어놀고 그 어릴 때 그 추억 하나로 중학교, 고등학교 힘들어도 잘 버틴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 애들은 정말 달리기 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자애들은 정말 달리기 하면 옆으로 뛰고 있던데요. 아니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수님 말씀처럼 학교에서 오면 가방 집어 던지고 맞아요. 누구야 하고 놀자 하고 나가서 어둑어둑해서 밥 먹어라 그래야 들어오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이 집 저 집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리기 네. 시작하는데 제 기억에 그 가방도 되게 가벼웠어요. 안 그러면 네. 던지기 얼마나 그렇죠. 슉 던지고 가는데 요즘 가방 정말 던지면 어디 벌덩어리처럼 생각하면 불쌍해요. 그래서 이 친구의 이 글도 어머님이 보셔서 네. 정말 주말이든 한번 애가 푹 잘 놀게 예. 학습이 아니라 과제가 아니라 정말 하루 종일 아무 걱정 없이 놀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특히 김관우 학생이 일요일에 얘기를 써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요일이면 제가 이렇게 좀 주변에 알아보니까 일요일에는 특별히 배우는 것들을 또 다 하는 거예요. 더 음악이나 바빠요. 뭐 글쓰기나 뭐 논술 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하루 시간이 훌쩍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애도 힘들지만 네. 부모님도 힘들어요. 애를 다 픽업하고 또 이 부모님도 돈까지 다 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 주말이나 네. 공휴일이나 방학 때 되면 정말 애들 다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 괴물이 집에 있다고. 근데 애들도 거꾸로 괴물이 나를 괴롭힌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일주일에 하루 뭐 워낙 바쁘게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한 2주일에 하루라도 실컷 놀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공휴일은 놀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엄마도 저도 아빠도 다. 네, 저도 네. 막 숙제 학생들한테 주고 하지만 주말은 왜 주말이겠습니까? 공휴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데 예. 교육이 바뀌어야죠. 우리 집만 바뀌면 다른 집 안 바뀌었어. 그러면 불안해서 못 바꾸는 거죠. 그렇죠. 함께 바꿉시다. 네.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불러주는 일요일이 다 가는 소리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동포 통신원들을 전화로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듣겠습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봅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가을이라는 걸 느낄 수 있게 공연 소식이 있네요. 먼저 고려극장이 창립 90주년 맞았다면서요. 예, 현재 이제 한반도와 또 전 세계를 통틀어서요. 우리 한민족 공동체 어떤 공연단체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게 바로 이 카자흐스탄에 있는 고려극장입니다. 네. 그 고려극장이 창립 9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1일 저녁 알마티 고려극장에서 기념식과 또 공연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제 신유리 고려인 협회장 또 최유리 전 상원의원을 비롯해서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문화부 그리고 알마티 시청 관계자 우리 고려인 동포들 당연히 그리고 또 한국에서 온 축하 사절단 이렇게 한 3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기념식은 다우렌 아바예프 카자흐스탄 문화부 장관의 이제 축사대도 그다음에 신유리 고려인 협회장의 축사에 이어가지고 우리 고려극장 단원 유공 단원들에 대한 포상 수여가 진행이 됐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또 우리 정부를 대표해서 주 알마티 총영사관에서는요 국화인 무궁화 묘목을 고려극장에 선물로 전달을 했습니다. 네. 축하 공연은 1932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시작되어가지고 37년 또 우리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고 또 91년 소련 해체라는 어떤 그런 고난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90년 동안에 고려극장의 역사를 표현을 했습니다. 노래 또 춤 그래서 이제 종합적인 어떤 노래극 형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또 아쉬움도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 우리 동포사회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3대 춘향이로 유명했던 그 모 배우를 비롯해서 생존해 있는 원로 배우들을 초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예. 현재 극장장과 또 현재 예술 감독에게 또 지나치게 좀 이렇게 거기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졌다. 90주년의 찬사가 그쪽으로 돌아갔다. 이런 지적들이 동포사회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네. 고려극장의 5세대, 6세대 단원들이 무대에 올라와서 고려극장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 문화를 영원히 계승시켜 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영원하라 고려극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관객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고요. 고려극장은요,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네. 사이였던 32년 9월 9일에 연해주에서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 고려인 강제 이주와 함께 카자흐스탄 거절로르다주 홍문두 장군의 묘소가 있는 거절로르다주로 옮겨왔고요. 그 네네. 이후에 우슈토벨을 거쳐서 현재 지금 알마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춘향전, 흥부전은 우리 동포들로부터 가장 인기 있는 연극이었고요. 이것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한 300여 편 연극을 무대에 올렸고요. 고려극장은 연극단 외에도 성악, 그다음에 무용단, 사물놀이 팀을 두고 카자흐스탄 각 도시뿐만 아니라 이제 구소련 지역 그러니까 독립국가 연합 군내 공연을 다니고요. 또 우리 모국의 극단들과도 매년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봅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한인회에서 세계 한인의 날 기념 행사를 열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최근 유른사칼린시 가가린 호텔 대회실에서 6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유른사칼린시 한인회의 주최로 세계 한인 날 기념 행사가 개최되었는데요. 이번 행사에는 유른사칼린 시민만 아니라 홈스크 동포들도 참석했으며 임종환 유른사칼린시 한인회 회장, 유른사칼린시 행정부 홍보실 안제이 우샤에프 수석 전문가, 주 유른사칼린스크 한국 영사 출장소 박상태 소장이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행사는 이날 다양한 발표로 이루어졌는데요. 발표자가 많아 행사는 2부로 나누어져 진행되었습니다. 사할린 한인 여성회 초대 회장 최종순 현 김포 사할린 동포 회장은 사할린 여성회의 역사와 세계 한인 여성 네트워크에 대해 이야기했고 사할린 주 미술박물관 하이 올가 수석 연구 전문가는 백두산 대간이란 주제로 한국의 산진 중 하나인 백두 대간은 인문학적 연구에서 무시할 수 없는 요소란 걸 강조하고 한국 예술에 관한 얘기도 했습니다. 사할린 한인 연구로 잘 알려진 진율레 역사학 박사는 러시아 사회의 사할린 한인 통합이란 주제로
자신의 연구를 소개하면서 일세분들과의 인터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간 사할린 동포도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어떤 얘기를 했나요? 사할린에 잠깐 방문한 대한민국 고려인 협회 정영순 이사는 한국에 이민된 지 15년이 되었는데요. 그분은 사할린 출신이고 그리고 사할린 한인 포함해서 현재 한국에 재정착한 러시아 및 CIS 지역 고려인들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이민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상담을 비롯한 고려인 협회의 조치 활동 등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주로 문화 관련 발표로 이루어졌는데요. 동포 2세인 이옥분 씨는 유른사갈린시 챔버 오케스트라와 국제문화공연교류협회 한국 단체인데요. 교류 역사를 전했고 러시아 공훈미술가 주명수 씨는 자신의 창작 뿌리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할린에 대한 많은 노래를 작사로 잘 알려진 잔태호 씨는 이날 세계 한인 날을 맞아 자신의 새 시를 낭독하고 행사 참가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발표 사이사이 시한인회 소속 합천단과 모연단 강팔룡 동포 가수의 공연이 참가자들의 기분을 한층 돋우었습니다. 네.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유즈노 사할린 스크시 가가린 호텔에서 열린 세계 한인의 날 기념 행사 소식을 함께 들었는데요. 행사에서는 사할린 여성의 역사 또 세계 한인 여성 네트워크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또 백두대간이 인문학적 연구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는 걸 강조하는 발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사회의 사할린 한인 통합이란 주제의 발표도 있었고요. 또 사할린을 방문한 대한 고려인협회 정영순 이사가 사할린 한인을 포함해서 한국에 재정착하고 있는 러시아와 CIS 지역의 고려인들의 문제점도 함께 얘기를 하면서 세계 한인의 날을 기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그냥 오시라니까 또 뭘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오세요. 아유, 너 주려고 가져온 거지. 서울에 다 있는 건데. 서울에 있는 거하고 같니? 택배로 보내고 오시지. 무겁게 또 가져오셨어. 내가 올 때 가져오면 될걸. 엄한 데다 돈을 왜 써? 아이고,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이불이다. 이불이요? 우리 집에 이불이 있어요. 아유, 그 이불은 너무 얇아서 못 쓰겠더라. 요즘엔 난방이 잘 돼서 두꺼운 이불 필요 없어요. 올겨울 엄청 춥대. 그래서 내가 이것 좀 틀어서 이것 이불로다가 만들어 왔으니까 엄청 뜨실 거다. 이 두꺼운 걸 어떻게 덮어요? 난 열도 많은데. 아이고, 그냥 지 생각해서 만들어 왔더니 한다는 소리가. 그럼 다시 가져가랴? 저 그게 아니라. 알았어요. 덮을게요. 진짜 그럴 것이지. 근데 다음부터는 이런 거 절대 가져오지 마세요. 알았으니까 얼른 가져다 넣어. 이 큰 걸 어디다 넣냐.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시골에서 이것 솜으로 된 이것 이불을 만들어 왔네요. 그런데 아들은 별로 달가워하지를 않네요. 그러게요. 어머니가 이불을 만든 이것은 이것 솜으로 만든 것인데요. 이것은 아욱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풀인데요. 여름에 꽃이 피고 열매는 가을에 수확을 하는데요. 특히 절기상 상강이 되면 이것을 따기 시작합니다. 꽃이 떨어진 후에 열매가 생기고 그 열매가 익어서 터지면 팝콘처럼 하얀 솜을 내보이는데요. 이 하얀 털을 모아서 섬유로 만들고 검은 씨앗은 기름을 짭니다. 이것에서 나온 섬유로 옷도 만들고 이불도 만들고
솜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이것의 꽃말은 어머니의 사랑, 당신의 기품은 높다입니다. 이것의 원산지는 인도인데요. 이것이 인도에서 유럽에 전래된 것은 회교도에 의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고려시대인데요. 원나라의 사신으로 간 문익점이 들어오는 길에 붓대 속에다 이것 종자를 숨겨가지고 왔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아홉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풀입니다. 씨에 붙은 흰 섬유는 피륙이나 실의 원료로 쓰이는데 상강이 되면 이것을 땁니다. 고려시대에 문익점이 들여온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목화, 2번 목사, 3번 목수.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유선일, 한희정이었습니다. 네. 예전에는 시골에서 가을 추수가 끝나면 엄마들 손이 바빠졌었습니다. 월동 준비를 하기 위해서 김장도 하고 이불솜을 틀어서 새로 만들곤 하셨죠. 요즘에야 뭐 이불을 다 사서 쓰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솜 이불을 이것 솜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것으로 만든 이불을 정말 최고로 쳤었죠. 동네마다 솜틀집이 있을 정도였고요. 딸이 시집 갈 때면 이것 솜을 틀어서 이불을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겨울에 이것 이불 덮으면 엄마 품처럼 참 포근했었습니다. 동포 여러분 중에 아직도 이것 솜 이불을 쓰는 분들이 계실까요? 이것에 얽힌 추억이 있으면 행복우체통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우체통의 사연도 가득히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는 김병학 관장님이 기증한 국가지정 기록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국가지정 기록물이 무엇이고 또 관장님께서 기증한 국가지정 기록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네. 국가지정 기록물이라는 것은요,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근현대사 자료 중에서, 그러니까 기록물 자료 중에서 사진이나 육필원고나 일기 편지, 또 여러 가지 문서, 서적이 해당되겠죠. 이런 기록물들 중에서 국가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국가지정 기록물로 지정을 해서 그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을 지원하고 또 그 자료의 가치를 다른 기관에서도 널리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가지정 기록물 제1호로 지정이 된 것은 유진호의 재헌헌법 초고고요. 네. 이제 3호 기록물은 이승만 대통령 기록물, 4호 기록물은 조선말 큰사전 편찬 원고, 또 12호는 3.1운동 독립선언서류 48점, 이것들이 국가지정기록물로 등재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소장하고 있던 것 중에서 된 것은 이제 고려인들의 모국어 문화예술 기록물로서 23권이 2020년 1월에 국가지정기록물 제13호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중에 네. 21권이 육필원고, 그리고 2권이 사진첩입니다. 예. 정말 귀한 자료네요. 저도 귀한 줄은 알고 있었지만 네. 국가지정기록물로 이렇게 등재가 되고 나니까 한 가지 저도 기뻤던 것이 고려인들이 생산한 해외 네. 우리 고려인 동포들이 생산한 이 기록물을 우리나라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이 고려인들이 남긴 이 가치를 인정해 줬다는 것. 네. 이것에 대해 저는 대단히 큰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런 이야기를 널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현 세대 고려인들의 그 윗세대 그 조상들이 그야말로 모국어를 지키고 모국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 헌신한 결과물이 이 그들이 소위 말하는 역사적인 조국에서 제대로 인정을 받았다. 그런 증표가 되기 때문에 늘 고려인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주고 이것에 대한 긍지감을 갖도록 그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김병학 관장님이 기증한 국가지정 기록물들은 지금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여기 월곡 코리안 문화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어떤 사람들은 대개 국가 지정 기록물로 등재가 되면 이 국가기관으로 이렇게 이관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네네. 우리나라의 다른 예를 들어서 국보나 보물 같은 이런 지정된 것들도 다 그렇죠. 개인 소장이어도 아무 문제가 없죠. 국가가 소장하고 있는 것도 있고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국가에 이렇게 기증을 하거나 위탁을 이렇게 맡기면은 국가에서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지만은 또 개인이 의지를 갖고 이것에 대한 보존 의지를 갖고 이렇게 활용을 하면은 그것을 얼마든지 국가에서 지원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문화관에 이렇게 소장하고 있으면서 이것의 그 자료적인 가치를 널리 이렇게 알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역사유물 전시관에 가면은 언제나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지만 이제 사본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이게 기록물인데 대부분 육필 원고기 때문에 또 시대도 많이 지났고 또 중앙아시아는 건조한 기후라 이런 그 지류가 보존이 더 잘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습도가 높아서 일반 어떤 상온에서는 그 체계적인 보존이 어렵기 때문에 사본을 전시하고 이 원본은 여기 수장고에 따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관람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게 관람객들이 처음에는 잘 모르죠. 또 그리고 국가 지정 기록물이라는 게 대부분이 육필원고 문서 기록물이기 때문에 그것만 봐서는 어떤 그 화려한 측면들이 보이지 않지요. 그렇죠. 어떤 그 고려인들이 남긴 어떤 컬렉션 중에 굉장히 화려한 것들도 있는데 이것은 그저 이렇게 좀 심심하게 지나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떤 가치를 있고 어떻게 됐다는 그 역사와 유래를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많은 관람객들이 그것을 다시 보게 되고 정말 이것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귀중하다는 걸 이렇게 깨닫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단지 국가 지정기록물로 등재만 됐다고 알려서도 부족하고 등재된 이 기록물들의 그 어떤 그 내용 이것들이 어떠한 역사적인 의의가 있고 또 어떤 문학적인 이런 가치가 있는가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면 관람객들이 발걸음을 또 멈추고 또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관람객들이 감동할 때마다 저희들도 정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그 역사적이고 문학적인 가치를 방송으로나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어떤 거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어떤 걸 해드릴까요? 지금 소장되어 있고 지정된 거 23권 중에 가장 오래된 것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육필원고 21권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 그리고 가장 많은 게 이제 희곡작품이거든요. 고려극장에서 연결했던 희곡작품인데 이제 그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김혜운 작가가 1935년 봄에 완성을 한 동북선이라는 희곡작품입니다. 굉장히 장편이고요. 이것이 역사적으로도 가장 오래됐고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동북선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동북선은 1935년 아마 4월이나 3월쯤에 김혜운 작가가 이 작품을 완성을 했고 5월 11일에 첫 이 공연이 된 이후에 고려인들에게 대단한 이런 그 관심을 끌어가지고 한 달 뒤에 그해 6월에
우리 민족 최초의 사범대학교인 블라디보스토크 고려 사범대학교 1회 졸업생 졸업식이 있었는데 네. 졸업식 끝나고 2부 행사로 특별히 이 동북선을 공연했을 정도로 네. 당시 고려인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던 작품입니다. 이것은 항일 노동 운동을 다룬 희곡 작품입니다. 아주 고려인들이 당시 고려인이 아니죠. 우리 한반도의 우리 조상들이 일제의 학정과 수탈에 저항해서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노동운동도 하고 항일운동도 해서 거기에 이렇게 승리를 거두는 그러한 내용으로 전개되는 작품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가슴이 막 뜨거워지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이제 제목이 동북선이어서 네. 얼른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동북쪽으로 난 간선철도라는 이 말입니다. 이게 네네. 함경북도 청진에서 운기로 이렇게 나는 그 철도인데 그 철도를 일본이 만주 침략과 이 연해주를 호시탐탐 노리고 동북 철도를 이렇게 부설하게 되는데 철도 부설 과정에서 우리 조선인 노동자들을 대거 혹사를 시키고 또 네. 철도가 놓이는 그 자리에 있던 우리 조상들의 집이 무단으로 다 흘리고 이렇게 그 길바닥에 다 쫓겨 나앉고 이런 과정에서 네네. 우리 조선 노동자들이 진짜 이 일제 수탈의 학정과 수탈에 눈을 뜨고 이제는 우리도 사람이고 우리가 여기에 분연히 사람으로서 저항해서 우리의 어떤 의지를 보여주자 해서 결집된 힘으로 이 저항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철도를 부숴버린다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동북선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